현호 씨는 올해로 60세가 되었고 그의 아내 수미 씨는 40세이다. 부부는 아이가 없었지만 사업이 잘 되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집안의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길 원해 입양을 고려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본 후 어린아이가 생기면 부부 생활이 불편해질 것을 걱정했다. 특히 두 사람은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 관계에 열정적이었다. 한마디로 두 사람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현호 씨의 동생이 시골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현호 씨 부부에게 맡기고 싶다고 부탁했다. 형님, 민우를 형님 댁에서 지내게 해주세요.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려면 형님 댁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형님이 엄격하게 관리해 주시면 민우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을 겁니다. 현호 씨 부부는 민우가 집에 들어오면 부부 생활에 불편함이 생길 것을 알았다. 특히 수미 씨는 평소 집에서 편안하게 입던 옷을 더 이상 입을 수 없게 될까 걱정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컸다. 동생이 시골에서 부모님을 돌보며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기에 그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민우가 우리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은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공부까지 책임질게. 졸업하고 나면 취업도 도와줄 거야. 민우가 집에 오고 난 후 수미 씨는 항상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 했다. 집에 둘만 있을 때만 이전처럼 편하게 입을 수 있었다. 민우는 매우 공손했고 현호 씨 부부를 친부모처럼 존경했다. 민우가 들어오면서 집이 더 활기차고 따뜻해졌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현호 씨가 먼 곳으로 여행을 갔다가 큰 사고를 당했다. 그 사고로 인해 그는 장애를 갖게 되었고 휠체어에 의존해야 했다. 그 이후로 민우는 수미 씨와 함께 현호 씨를 돌보기 위해 더욱 노력했다. 어느 날 밤 민우가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방에서 수미 씨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민우는 급히 뛰어나갔지만 방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다. 방 안에서는 수미 씨의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민우는 망설이지 않고 문을 발로 차서 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예상치 못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현호 씨와 수미 씨 모두 옷을 입고 있지 않았고 수미 씨는 남편 옆에 앉아 있었다. 현호 씨는 온몸이 떨리고 눈은 뒤집힌 채 입에서 거품을 물고 있었다. 놀란 민우는 즉시 뛰어가 현호 씨의 입에 손을 넣어 혀를 깨물지 않게 하고 외쳤다. 이모님, 빨리 약이나 연고를 가져와 주세요. 삼촌이 갑자기 경기를 일으켰어요. 그제야 수미 씨는 정신을 차렸고 비명을 멈췄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에 있는지 잠시 잊고 서둘러 약을 가져와 남편의 관자놀이와 몸에 발랐다. 한참 후 현호 씨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졌다. 민우가 손을 빼자 현호 씨의 치아 자국이 손에 깊이 남아 있었다. 이를 본 수미 씨는 급히 말했다. 민우야, 이모가 손에 붕대를 감아줄게. 민우는 고개를 들어 수미 씨를 바라봤지만 곧바로 얼굴이 빨개져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민우의 반응에 당황한 수미 씨는 자신도 모르게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지금 상황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깨달았다. 그녀는 급히 침대 위에 있던 가운을 집어 몸을 가렸다. 이를 본 민우는 말했다. 이모님은 삼촌 먼저 돌보세요. 제 손은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그리고 민우는 황급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방에 들어온 민우는 먼저 손을 씻고 약을 발라 붕대를 감았다. 그런 후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도무지 잠들 수 없었다. 방금 전에 본 수미 씨의 모습이 자꾸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민우는 누워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점차 선명해졌다. 자신과 수미 씨가 함께 있는 모습이었다. 갑자기 민우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나를 친아들처럼 대해주는 이모님께 이런 생각을 하다니. 민우는 자신을 꾸짖으며 후회했다. 그는 억지로 눈을 감고 잠을 청했지만 계속 뒤척이며 밤을 보냈다. 결국 거의 동이틀 무렵에서야 지쳐 잠들었다. 하지만 민우는 알지 못했다. 그날 밤
수미 씨가 민우의 방에 다가왔다는 사실을. 수미 씨는 민우가 다친 것이 걱정돼 그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방에 다가가자 민우가 잠결에 중얼거리는 말을 듣고 발걸음을 멈췄다. 다음 날 아침 수미 씨가 민우를 깨우며 말했다. 민우야, 어서 일어나서 아침 먹고 학교 가야지. 민우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그는 평소 절대 늦잠을 자지 않았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할아버지에게 배운 가문의 전통 무술을 연습하는 것이 습관이었기 때문이다. 아침 식사 시간,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수미 씨를 쳐다보지 못했다. 수미 씨 역시 민우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날 이후 민우와 수미 씨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현호 씨가 있을 때만 서로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민우의 머릿속에는 계속 어젯밤의 이미지가 맴돌았다. 심지어 수업 중에도 그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수미 씨가 장을 보러 나가자 현호 씨가 민우를 불렀다. 민우야, 이리 와봐라. 민우는 방에 들어가 공손히 말했다. 네, 삼촌. 부르셨어요? 현호 씨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네, 말씀하세요. 현호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물었다. 수미 이모가 너한테 어떤 분 같니? 민우는 깜짝 놀라며 속으로 생각했다. 설마 삼촌이 내가 어젯밤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눈치챈 건가? 민우는 얼굴에 땀이 맺히고 말을 더듬으며 답했다. 이모님은 저를 친아들처럼 잘 대해주십니다. 현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그런데 내가 너에게 부탁할 일이 하나 있다. 들어줄 수 있겠니? 민우는 더 놀라며 즉시 무릎을 꿇고 말했다. 삼촌,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전 절대 그런 일을 못합니다. 들어봐, 일어나서 얘기하자. 현호 씨는 민우가 일어나기를 기다렸다가 말을 이어갔다. 민우야, 너도 알겠지만 수미 이모는 매우 부지런하고 성격도 온화해. 항상 충실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모가 나이가 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한창 젊은 여성으로서의 욕구가 왕성하지. 원래는 매일 일정하게 그런 필요가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 몸이 불편해지면서 그런 걸 전혀 할 수 없게 됐어. 이 말을 들은 민우는 점점 더 떨려왔다. 몸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내가 이렇게 되어버린 이후로 이모는 계속 참아왔어. 비록 이모가 지금 한창 선교기 강할 나이지만 내가 그런 요구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어. 이모가 불편하고 고통스러워할 걸 알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지.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이 필요했어. 그런 욕구를 대신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말을 하던 현호 씨가 갑자기 한숨을 쉬며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민우는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입을 열지 못했다. 그러자 현호 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이모는 내가 그런 상태로 바뀌었을 때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의 명예가 더럽혀질 수 있어. 그래서 나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어.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네가 대신 해준다면 이모는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않게 될 거야. 민우는 이 말을 듣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현호 씨가 나를 시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민우는 급히 무릎을 꿇고 말았다. 삼촌, 제발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일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현호 씨는 한참 동안 말없이 민우를 바라보다가 손바닥으로 책상을 3개 내리쳤다. 민우는 그 소리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꼈고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다. 조용히 해. 현호 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일은 아무도 모르면 아무 문제 없어. 네가 수미 이모와 친족이 아니면 굳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니? 그래서 너 나를 도와줄 수 있겠냐? 민우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을 듯 했지만 결국 네라고 대답했다. 삼촌, 그게 정말 이모를 위한 것이라면 저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현호 씨는 민우의 대답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러면 준비만 하면 된다. 이제부터 너는 할 수 있다.
민우는 방으로 돌아가서 현호 씨가 한 말을 곱씹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가 방금 들은 것은 사실이라고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점점 그 일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이건 내가 꿈꾸던 일이 아니었는데 민우는 생각했다.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일이었으니 받아들여야 한다. 그날 밤 민우는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상상하며 잠이 들었다. 하지만 그 잠은 깊지 않았고 자꾸만 머릿속에서 복잡한 생각들이 떠올랐다. 민우는 천천히 샤워를 하고 나서도 방금 전에 현호 씨와 나눈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자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 그 생각을 떨쳐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마음속에서 그 불안함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는 잠깐 샤워를 멈추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게 정말 내가 해야 하는 일일까? 민우는 자신에게 물었다.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다. 이때 수미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민우는 깜짝 놀라서 급히 몸을 돌렸지만 수미 씨는 이미 들어와 있었다. 그 순간 민우는 무언가 불편한 기운을 느꼈고 얼굴이 빨개졌다. 민우야, 뭐 하는 거야? 급하게 샤워를 마친 것 같네. 수미 씨는 민우의 얼굴을 보고 그렇게 말하며 다가갔다. 이모, 저는 그냥 조금 빨리 샤워하고 있었어요. 민우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다. 수미 씨는 민우의 반응에 조금 의아했지만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알겠어. 그냥 몸이 아픈 삼촌 걱정이 돼서 왔어. 그 말을 듣고 민우는 더욱 당황했다. 수미 씨의 따뜻한 미소와 배려가 그가 처음에 상상한 것과는 너무 다른 상황임을 깨닫게 했다. 수미 씨는 잠시 후 민우를 향해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민우야, 네가 걱정될 때마다 이모는 네 옆에 있을 거야. 그냥 마음 편히 지내. 그 말을 들은 민우는 갑자기 어깨가 무겁게 느껴졌다. 이모는 너무 착해. 내가 뭐라고 이렇게 감정이 흔들릴까? 민우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다. 수미 씨는 민우에게 어떤 제안을 하기에 앞서 그의 방으로 몰래 들어갔다. 수미 씨는 민우가 잠든 후 몰래 그에게 다가갔다. 그 순간 민우는 잠에서 깼고 수미 씨는 민우에게 천천히 속삭였다. 민우야, 이모에게 약속할 수 있니? 네가 진심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야. 민우는 깜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다. 그의 마음은 복잡해졌고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이모가 내게 이런 말을? 민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미 씨의 말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많은 감정이 겹쳐 있었다. 수미 씨는 그의 반응에 조금 실망한 듯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널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민우는 침묵한 채 수미 씨를 향해 한 발자국 다가갔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그날 밤 민우는 결국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이 일들이 어떻게 끝날지, 그리고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